저는 레버리지 효과로 1,300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뒤 6억의 수익을 내고 4,600% 수익을 달성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재테크닉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꽤 냈다는 걸 옛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 NFT, 주식, 부동산, 스마트 스토어 등 돈 되는 것이라면 대부분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쉽게 목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르라면 단연 부동산 투자를 고르겠습니다. 왜 부동산으로 가장 수익을 내기 쉽냐 하면 이것만큼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한국말로는 지렛대라고 합니다. 지렛대는 적은 힘을 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주는 물건이죠. 이걸 돈 버는 데 적용하면 나의 적은 금액에 지렛대라는 남의 돈을 활용하여 큰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살려고 하면 5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4.9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세금은 모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억을 주고 사서 전세를 빼면 4.9억이 내 수중에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꼴이 되고, 만약 이 아파트가 5억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쳤을 때 가격은 겨우 5% 상승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제 투자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2,500만 원이 상승한 것이기에 250%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250% 달성이 쉽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50%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또 5%만 가정해서 그렇지 아마 최근 3, 4년간 2배 이상 오른 아파트도 꽤 많았습니다. 제 실예시를 하나 공유드리면, 제가 투자한 대전 크로우 아파트만 해도 4.48억에 매매하고 4.3억에 전세를 마쳤는데 최종 매도는 10억 6천만 원에 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약 130% 수준 올랐지만 저는 레버리지 효과로 1,300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뒤 6억의 수익을 내고 4,600% 수익을 달성하게 되죠. 이 레버리지 효과를 왜 굳이 부동산에만 하냐고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식에도 적용하고 비트코인에도 적용하면 훨씬 큰 수익률을 얻는 데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 말이죠.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반문해 볼게요. 개인 돈 5천만 원이 있으면 5배의 미술을 써서 2.5억을 대출받아 총 3억 원을 시드로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3억을 본인이 믿는 주식 종목 하나에 전부 넣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물론 초고수들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 될 거예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미수금을 잘못 넣었다가 순식간에 투자금 전부를 날리기 십상이죠. 게다가 주식에서의 레버리지 투자법은 이자마저 요구합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시중의 책 또는 주식에 관한 조언들 중 주식에는 미수를 쓰지 말라는 게 기준처럼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는 전세라는 데서 옵니다. 전세가 가장 좋은 점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한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 전부를 순식간에 날릴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어.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전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전세 세입자로 저렴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입주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이, 와,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이 집에서 공짜로 사는 거네 라고 생각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다른 분들도 전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짜로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니까 전세금은 내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고 빌린 돈을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셈이 되죠.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잔뜩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셈이 되고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인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물건 가격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물건 실물이니 물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요. 이 물가 상승을 바라보고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물가 상승이 3, 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끼워 넣으면 이 3, 4%의 상승이 2, 300% 상승 혹은 그 이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로 부자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물건, 실물 중 물가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날 것을 골라서 바꾸는 걸 잘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따라오는 물가 상승을 수익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물가 상승 플러스 레버리지, 이게 가장 쉬운 게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이 실제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예시 하나만 들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네임드 아파트 하나를 손꼽으라면 여러 아파트가 있겠지만 음마 아파트를 손꼽을 수 있죠. 그에 따른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 분양 당시 음마 아파트는 평당 77만원, 즉 31평 기준으로 2,300여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평당 6,469만원으로 약 84배가 올랐습니다. 좀 더 재밌게 분석을 해볼까 하고 20년 주기로 끊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관찰이 됐어요. 1980년도에는 2,300여만원, 그리고 20년 뒤인 2000년에는 2억 2,500만원으로 대략 10배 정도 상승, 그리고 또 2000년 뒤인 2020년에는 20억에서 21억으로 또 10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럼 20년 뒤인 2040년에는 가격이 20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죠? 2000년에 실제 거래됐던 2억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전에 아파트 가격이 200억이 될 거라고 하면 모두 미친놈이라 했을 겁니다. 근데 20년 뒤인 2020년에 결국 20억이 넘었죠. 그럼 과연 2040년 내지 50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00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200억이 미친 금액으로 보이지만 현금의 가치는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미친 듯이 오르고 현금만 미친 듯이 찍어내는 지금의 세계적인 트렌드 앞에서 현금의 가치는 심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배수를 가져갔던 게 뭐였던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길, 부동산 투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